조선대 의대 면접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출문항 2021년도 기준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는 MMI 면접 방식입니다. 이 폼에 대해서는 조선대 의대를 매년 이렇게 특강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기출문제 부분 거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에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문항 구성은 인성 문제, 인성 1문제 하나랑 그리고 인성 2번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2번 문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성 문항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3번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전형적인 멀티 미니 인터뷰 MMI 면접이 되겠습니다. 인성 1번 방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주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문항이 큰 문항으로 2개, 두 번째 문항에서 소문항으로 또 2개.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2번 방에서는 최근 시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해당하는 상황을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성 문항은 역시 최근 시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소문제 4가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선대 의대 MMI 면접 부분 거가 다른 의대의 면접에 비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특정 지식이 필요로 하느냐 하는 부분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교과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대 공부를 해왔던 학생도 의학 적성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의사의 꿈을 키웠던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 유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 인성 1번 방의 문제를 보면은 도표가 주어지고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2개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은 수리적이고 뭐 심층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그래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해설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사고나 인성을 측정하는 쪽으로 내용이 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이 무슨 수리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교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성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C형 간염 바이러스 부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간세포랑 그리고 간경변증으로 이렇게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치료 중에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은 아무래도 간세포 발생률과 간경변증 발생률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선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암 발생률과 간경변증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항바이러스제 기준으로 해서 투여받는 것이 치료된 환자들을 보면은 월등하게 치료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간세포암도 마찬가지고 간경변증도 급속하게 발생 확률이 줄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5년 차를 봐도 되고 10년 차를 봐도 되는데 5년차, 10년차 봤었을 때 특히 간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된 환자는 치료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생률이 줄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세포암도 어느 정도 상당히 발생 확률이 줄어드는데 간경병증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간세포암이나 강경변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망이 되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이제 사망률이죠. 치료되지 않는 환자와 치료되는 환자의 사망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3, 4년 기간 동안에는 치료된 환자는 치료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일단은 사망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이제 됐었을 때 보통 계략적으로 치료된 환자의 사망 확률이 치료되지 않는 환자의 사망 확률보다는 절반 정도, 이 정도 수치를 보여준다. 계략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대한 기초적인 그래프 해설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체크한다는 것이 조선대 의대의 첫 번째 도표형 문제의 인성 1번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그래프를 활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된 그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그래프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발생률을 기준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와 치료된 환자 구별시켜주고, 그리고 사망률을 가지고서도 역시 치료된 환자와 치료되지 않는 환자에게 제시하면은 설득력 있게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부분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간세포암으로 발생될지 간경병증으로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개의 그래프를 다 보듯이 월등하게 치료된 환자가 치료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발생률이 적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만약에 이후에 간세포암으로 암 진단이 나오든 간경변증이 되어졌든지 간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치료되지 않는 환자의 사망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은 충분히 치료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부분 것에 있어서 그 다음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부분 것은 누구나 좀 할 수 있죠.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된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뭐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2번 문항을 많이 어려워했더라고요. 바로 이 문항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선택형 의사결정 부분이죠. 사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많이 이제 접해보고 다양한 실전 문제로 가지고 연습을 했던 학생은 이러한 MMI 문제의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적응력을 가지고 이렇게 풀 수가 있었는데, 많이 연습해보지 않는 학생들은 좀 당황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 형태에서 보면은 첫 번째 문항은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항은 마지막으로 선택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임상실험에 환자 한 명을 추천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무엇에 대한 임상실험이냐 하는 부분이죠. 현재 사용 중인 확제에서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약 5% 발생한다. 이것을 빨리 캐치했어야 돼요.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5%라는 것은 그럼 완치율이라는 것은 몇 %인가요? 95%의 치료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95% 완치율을 갖고 있는데 5%에서 실패 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니까, 이처럼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다음 약제 X가 있는데, 약제 X는 그러면 완치율이 97%라는 거죠. 즉 95%의 지금의 사용 중인 약제보다는 2%포인트, 퍼센트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2%포인트 높은 약제 X로 전환을 했을 때, 물론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구를 임상시험으로 환자 한 명을 선택해서 이 약제 X를 투여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을 묻는 거죠. 자, 2%포인트 높아진다. 즉 실패 확률이 5%에서 3%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도표 부분 것의 수치를 달리 줬어요. 여기서 위에 치료에 실패한 환자, 치료에 성공할 확률, 완출이 95%라고 안 하고 실패한 환자가 5% 발생한다. 위에 문항에서는 무엇으로 실패율로 얘기했고, 밑에 약제 X에 대한 제시에서는 완치율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 것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하나의 지표로 바꿔줘야죠. 완치율 기준으로면 기존의 사용 약제는 95%,
신약 약제 X는 97%, 반대로 실패율은 기존의 약제는 5%, 신약 X의 실패율은 3%.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로 이렇게 단순화해 주면 훨씬 좀 편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4명의 그와 같은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핵심은 누구를 선택해도 돼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유를 설명할 때 가능하면은 복수로 2개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택할 대상은 누구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상과 마지막 대상을 물어보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각각 그 논거를 2개 이상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결론 먼저 얘기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이유를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요? 했을 때 저는 가번에 5년 전 수술 집도중 감염된 41세 남성 의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택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서 HIV 양성이 확인된 28세 남성 학생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과 전혀 다른 걸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해 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결론부터 말하기, 근거는 두 가지 이상으로 말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한번 결론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대상을 예를 들어서 또 바꿔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대상을 5년 전 수술 집도중 감염된 41세 남성 의사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결론 그리고 근거 2가지 그 각각의 근거의 그 이유 2가지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결론 강조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답변이 됩니다. 구체적인 그와 같은 이유나 근거는 현장 면접에서 여러분이 직접 하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성 1번 방이 끝났어요. 인성 1번 방이 끝나고 이제 옮겨가게 되겠죠. 인성 2번 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성 2번 방에 대해서는 최근 시사와 관련해 가지고서 의료계에 파업이 있었죠. 전공의 파업이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큰 뉴스화가 됐고 이 부분 것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의사들이 파업을 일으킨다에 대한 비난도 있었지만은 또 반대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20여일의 전공의 파업 부분인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고 그리고 동기 40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고 5명은 파업에 불참하겠다. 즉 95%가 동참, 5%가 50명 중에서 45니까 90% 50명 중에서 5명 10%가 파업 반대, 나머지 90%가 파업 찬성이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파업에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저는 파업에 참여하겠습니다. 90%와 같이 가는 거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10%와 같이 가는 거죠. 각각에 대한 이제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참여하지 않는 소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담당한 환자들 매일 회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파업에 복귀 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가 파업 기간 중에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일주일의 휴가를 요청한다고 한다. 이때 수험생의 생각.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나는 5%의 소수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의사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환자 제일주의자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파업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파업에서 복귀한 동료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일주일 휴가 보상. 여기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 이와 같은 구조로 역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전형적인 상황 면접이죠. 상황, 모의 상황과 같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전형적인 MMI의 상황 면접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이 부분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선택을 믿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유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